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윤철 파트너입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핵심 원리만 쏙쏙 뽑아내서 자세하게 원리를 이해시켜 드린다면 더 이상 주식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공략하셔도 큰 수익권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께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공략 기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공략 적용 예시, 거기다가 실전 공략주와 등대 종목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분석해 나가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볼 내용인데요. 어제 8월 1일 코스피 지수 제가 차트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N밴드 방 안에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하락하는 요인들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하락한 6가지 요인들 중에서 단기적인 하락 요인은 있을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번 조정은 3100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언제 드렸냐면 8월 1일 오후 1시 59분에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제가 코멘트를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흘러갔냐면 정확하게 3100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장중에 1%가 넘어가는 반등 흐름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보아도 0.91%, 1%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3100선이 어디서 나왔냐면 차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왔죠. 그래서 긴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검정색 추세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정색 추세선이 과거에는 저항 라인대였다가 이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코멘트를 드린 결과 오늘 1%가 넘어간 장중 흐름 그리고 1%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무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린 분석은 정확하게 들어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흐름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드리면 이제는 시장에 물론 아직까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을 확실하게 시킬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단기 조정은 일단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인 상승률은 물론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폭 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타점만 명확하게만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법, 우리가 등대 기법과 캔들의 원리를 파악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쉽게 공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이러한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참여 방법 함께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큰 화면 보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핵심만 가장 쉽게 캔들을 분석하는 교육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캔들, 이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캔들의 기본 구성 원리부터 실전 공략에 쓰일 수 있도록 제가 타점들 명확하게 잡아드렸죠. 그런 기본적인 구성 원리부터 해서 어떻게 쓰여 나가는지 이런 부분만 핵심만 파악하시면 용어를 결코 암기하실 필요가 없이 차트만 보고서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과 음봉 아직도 이 흐름들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봉은 아래가 시가고요. 위에가 고가입니다. 종가입니다. 물론 저가와 고가는 동일하죠. 자, 그리고 음봉은 시가가 위입니다. 종가가 아래입니다. 몸통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개짜리 캔들은 모두 다 배워봤죠. 그리고 이번에는 2개짜리 캔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캔들의 용어 암기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지 상승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하방 쪽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캐치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캔들만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캔들 보면 음봉보다 양봉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상승 쪽으로 압력을 힘을 더 받겠죠. 그래서 이 상승 장악형이 나올 때에는 상승 쪽으로 힘을 더 받는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캔들 보시면 하락 장악형입니다. 이번 하락 장악형은 상승 장악형과 정반대죠. 양봉 캔들보다 음봉 캔들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 먹는 장악을 하는 캔들이 이 하락 장악형인데 이 캔들이 발생하고 난 경우에는 하락 쪽으로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캔들은 상승 관통형입니다. 상승 장악형보다는 아니지만 이 하락 전거래 음봉의 중심부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캔들 하락 관통형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관통형 캔들은 상승 관통형 캔들과 정반대의 캔들이죠. 강력하게 상승을 했지만 다음 날 갭상승 이후에 하락폭이 이 상승 캔들의 절반 이하까지 침범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승 탄력의 둔화, 즉 하락 쪽으로 힘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4가지 캔들을 보았을 때 자, 캔들만 보고서도 이제는 올라갈 쪽으로 상승 쪽으로 압력을 더 받을지 하락 쪽으로 압력을 더 받을지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자, 상승 압력, 하락 압력, 그리고 상승 압력, 하락 압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가지 캔들이 합쳐져 있는 캔들 4가지를 더 보도록 할 텐데요. 4가지 캔들 더 있죠.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 상승 반격형, 하락 반격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캔들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상승 쪽으로 압력을 받을지 하락 쪽으로 힘을 받을지 이 부분만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잉태형의 경우에는 음봉이 훨씬 더 커요. 하락 캔들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잉태형의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에너지가 더 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내용들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이 내용들 전혀 설명드리지 않고 캔들만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숨겨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갭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에서는 종가가 아래고요. 양봉에서는 시가가 아래죠. 그러면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작은 여기 이 구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시작을 여기서 했죠. 이 빈 공간만큼 갭으로서 채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양봉이 있을 때보다 더 큰 양봉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상승 잉태형의 경우에는 이 음봉의 캔들보다 비교적 적지만 갭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탄력을,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자, 이 내용들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암기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실전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자, 중요 지지라인 때 전 저점을 깼어요.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탔는데 올라탔을 때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왔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캔들입니다. 자, 음봉,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올라서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갭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캔들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아래 숨겨진 힘이 이 정도, 이만큼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탄력보다는 상승 쪽으로 힘을 더 받아갈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전 저점을 다시 한번 탈환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현대모비스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41%라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음 캔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캔들은 하락 잉태형 캔들입니다. 상승 잉태형과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하락 잉태형의 캔들의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장대 양봉 캔들 뒤에 음봉이 나왔는데 애기의 음봉이 굉장히 적네요.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하락 잉태형의 경우에는 숨겨진 캔들 말씀드렸죠. 자, 음봉의 시가, 양봉의 시가가 양봉의 시가가 아래고 종가가 위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시작을 여기에서 했죠. 이 숨겨진 빈 공간이 바로 갭으로서 작용한 음봉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그만큼 강한 힘으로 갭을 동반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하락 잉태형 캔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승보다도 하락 쪽으로 더 힘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락 잉태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락 쪽으로 에너지를 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실전 적용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하락 잉태형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이 종목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고가 대비해서 이렇게 고가를 꾸준하게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가 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하락 잉태형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면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왔지만 장대 양봉보다는 캔들의 폭, 몸통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캔들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이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 잉태형 캔들의 원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자, 이 캔들이 전 거래일의 양봉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시작을 개파락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폭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잉태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하락 쪽으로 에너지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때 수익 봤던 금액들을 다 매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하락 잉태형의 캔들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락 잉태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무려 40%라는 하락 흐름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정말 안전하고 정말 건실하고 우량한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고가에서 하락 잉태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폭에 개인 투자자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캔들의 원리, 저항 라인 때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이 하락 잉태형의 캔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하락도 피할 수 있었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이 캔들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러한 상승폭을 함께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하락폭을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삼성전자만으로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적절한 타점에서 매도할 수가 있는 흐름까지 모두 다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캔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캔들은 바로 상승 반격형 캔들입니다. 상승 반격형의 경우에는 음봉이 더 커요. 양봉이 더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 좀 애매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이 캔들의 경우에는 이 캔들이 발생한 상승 반격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라갈 상승하는 쪽으로 힘을 더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갭으로 떨어졌어요. 시작을 원래 종가가 이쪽이죠. 음봉은 아래가 종가입니다. 시작을 여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아래에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갭으로서 하락해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갭 하락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갭을 모두 다 메꾸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 반격형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하락보다도 상승 쪽으로 힘을 더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이 상승 잉태형 이런 캔들 그리고 상승 장악형의 캔들보다는 강도가 다소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반격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에너지를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실전 적용을 통해서 한번 보자면 자, 이 상승 반격형 캔들이 나왔죠.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개파락 부분들을 모두 다 메꿔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반격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자 28.11% 삼성전자로서 28%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락 잉태형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반격형을 통해서 공략을 했을 때 28%에 달하는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캔들의 원리만 명확하게 알고 계셔도 이러한 하락폭을 다 피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두 가지의 캔들, 마지막 캔들 보면 하락 반격형입니다. 하락 반격형은 상승 반격형과 정반대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상승에 성공을 했어야 하지만 이만큼 모두 다 뱉어냈기 때문에 고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장대 음봉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반격형의 캔들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쪽보다 하락 쪽으로 더 에너지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하락 반격형 캔들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적용시켰을 때 바로 이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예요. 이 삼성전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자, 이 삼성전자에서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어서 이때 공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상승 반격형에 대한 캔들, 그러니까 하락 반격형에 대한 캔들, 이 캔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갭상승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폭을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탄력보다 하락 쪽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매도하지 못하셨어도 매수는 하지 않으셨겠죠. 자, 이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39.95% 이 하락 반격형의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무려 39%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고가에서 매수했으면 나에게는 좋은 종목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재무적으로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전망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이 캔들로서 기술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락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공략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락 탄력성이 굉장히 큰 이 하락 반격형 캔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 적산병과 흑산병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적산병 캔들, 자, 상승 양봉이 세 개가 겹쳐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적산병 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락보다도 상승하는 힘의 강도가 더 강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흑산병이 적산병이 나오게 된 경우에는 포착되고 나서 이렇게 64%의 상승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적산병의 경우에는 연속해서 음봉이 3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보다는 하락 탄력 쪽으로 좀 더 깊어진다. 따라서 이 흑산병이 나오고 나서는 35.77%의 조정 장세. 따라서 이렇게 캔들만 잘 보고 계셔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새롭게 배울 캔들은 바로 샛별형 캔들입니다. 샛별형 캔들은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캔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샛별형 캔들의 기본 원리,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개파락 이후에 양봉 혹은 도지형의 캔들을 만들어줬고요. 다음 날 다시 한번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올라간, 회복한 캔들이 샛별형 캔들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락 탄력보다는 상승 탄력으로서 좀 더 작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캔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상승의 탄력이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캔들이 발생하게 된 지지라인대에서 이 샛별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락 추세 끝내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캔들이고요. 두 번째 봉이 갭 하락 후 머뭇거리는 모습. 그러니까 확실하게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고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가 되고요. 단기 바닥권 혹은 지지라인 근처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바닥권, 지지선 부근에서 출현 시에는 공략이 유효하다라는 얘기고요. 거래량이 증가됐을 때에는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흐름까지. 자, 샛별형. 이제는 세 가지 캔들이 결합된 캔들을 보더라도 어렵지가 않겠죠. 조금 있다가 이 샛별형 캔들을 실전 공략 종목에 대입해서 함께 공략하는 시간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샛별형 캔들을 실전 적용해서 보면 자, 하락 이후에 양봉 캔들 그리고 이 절반 이상까지 회복한 양봉 캔들까지 나타나면서 샛별형 캔들이 나타났죠. 이 샛별형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자, 무려 94.3%라는 상승 흐름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샛별형 캔들만 제대로만 알고 계셔도 이런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캔들입니다. 석별형 캔들이죠. 자, 이 석별형 캔들 용어 어렵죠? 알고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음봉의 도지형이 나왔고요. 다음 캔들이 양봉의 절반 이하까지 침범, 훼손을 시키게 되면 석별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탄력보다 하락 탄력의 힘이 더 강해지고요. 상승 추세보다도 하락 추세로의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강도가 더 세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야기하는 하락 반전 패턴이고요. 두 번째 봉 갭 하락 이후에 머뭇거리는 모습, 더 강력한 단기 고점 혹은 저항 라인대 근처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하락 탄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자, 갭 상승이죠. 갭 상승 이후의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고점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강력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거래량 증가 시에는 하락 탄력이 강화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 적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2024년도 7월 달 상승 랠리를 극대화시켰을 때 자, 석별형 캔들이 나왔죠. 장대 음봉 이후에 갭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번 모두 다 뱉어냈고요. 그 다음날 음봉 캔들이 절반 이하까지 이탈한 캔들 바로 석별형 캔들입니다. 석별형 캔들이 발생했을 때 이때 매도하셨던 분들은 자, 69%라는 하락 흐름을 모두 다 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완벽하게 고점을 확인하고 어깨선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매도 타점을 잡아줬던 석별형 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캔들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자, 한 가지 캔들뿐만 아니라 두 가지 캔들 그리고 세 가지 캔들까지 조합된 캔들 어렵지 않죠. 이런 원리만 알고 계시면 용어를 어렵게 용어를 이해하지 않아도 수많은 캔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 언제나 암기하실 거예요.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원리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딱 캔들이 포착됐을 때 올라갈 상승적으로의 압력이 더 강해질 건지 혹은 하락 탄력이 더 강해질 건지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시면 바로바로 캔들에서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용어를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기본 자료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 함께 더 복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코드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N밴드방에 무료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 조금 더 우리가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요. 실전 적용 예시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고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등대 기법과 캔들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캔들에 대한 구성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자신감이 붙으셨을 겁니다. 아, 이때는 매수해야 되구나, 이때는 매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텐데 이 캔들이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대 기법과 결합하게 된다면 자,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등대 기법과 캔들을 통해서 빠른 상승으로 인한 순환매 그리고 조정 장세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대 기법 4가지 기법을 통해서 신뢰도와 상승률 모두 다 올려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등대 기법과 캔들 결합해서 실전 공략했던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등대기법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오시면 등대기법 자료집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려줬던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실전 적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 돌파 패턴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스피어 7월 17일 날 함께하는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죠. 16시에 방송이 되는 애프터마켓에서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저점과 저점을 쭉 잇는 이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항 라인대가 명확합니다. 이 초록색 라인대 보이시죠? 이 저항 라인대 쭉 이어보면 자, 저점과 저점을 올리고 고점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흐름, 점차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의 흐름과 저항 라인대가 맞닿으면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죠. 수렴도 그냥 수렴이 아니라 삼각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 수렴의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은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를 했죠. 따라서 상승 삼각 패턴의 상단 라인대 돌파,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상단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돌파한 이후에 한 번 더 눌렸을 때 공략을 했고요. 자, 그 이후에 7월 17일 날 공략해서 8월 11일 날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스페이스 X와 10년간의 공급 계약에 체결을 하면서 점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함께한 무료 교육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8월 1일 9시 49분이죠. 금일 점상으로 상한가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 없이 홀딩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가를 지켜주는 여부를 통해 보고 매도 기준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오늘 다시 한번 점상으로 2연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기준가 잡아드렸죠. 따라서 7월 17일 공략 후 최대 58.79%까지의 상승폭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등대 기법과 캔들을 통한 매매 기법만 잘 알고 계셨어도 이러한 점상 이후에 2연 점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해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 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과 매일 12시에서 1시에 함께 소통하고 있는 바이앤셀을 통해서 공략했던 이용철의 용한 종목이죠. 7월 10일 날 함께 공략을 했고 공략 기준가 매수가 77,700원 이하 공략 유효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7월 10일 날 공략했을 때 어떻게 공략할 수 있었는지 흐름을 보면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에 다시 한번 추세를 더 올려줬기 때문에 이 단기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주면서 추세를 더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고요. 추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을 때 캔들이 어떤 캔들이 나왔냐면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의 캔들을 모두 다 먹어가는 장악을 하는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강화시킬 때에도 더 강한 힘으로 강화를 시켜줬죠. 거기다가 전 거래일의 270%가 넘어가는 강한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흐름, 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자, 7월 10일에서 7월 28일 무려 25.97%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1차 목표가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이후에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N밴드 방에다가 제가 코멘트 드렸죠. 그 이후에 42.2%, 오늘 또 24%라는 슈팅까지 나와주면서 무려 42%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등대기법 추세 전환 돌파 패턴과 함께 상승 장악형 캔들로 확실하게 매매 타점을 잡았고 잡은 이후에 이런 42%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자, 다음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실험 돌파 패턴입니다. 자, 이 종목은 7월 25일 날 함께 공략을 했던 원익 IPS입니다. 이 원익 IPS의 경우에도 자, 저항 라인대가 앞서서 2025년도 6월까지의 저항 라인대, 넘기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27,100원이죠. 이 저항 라인대에서 꾸준하게 저항을 받고 넘기지 못하다가 이렇게 강하게 등대 캔들을 동반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돌렸을 때 이 수렴 구간 안에서 조정을 마무리해줬고 수렴 끝자락까지 왔죠. 그러면 수렴,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장의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결과 자 보시면 7월 25일 공략하고 나서 딱 바로 다음 거래일 7월 28일, 7월 25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7월 28일이 월요일이었죠. 딱 이 거래일 만에 무려 15.66%라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략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슈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등대 기법의 응용 버전까지 생방송에서 공략을 하게 나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응 방안, 2차 목표가와 신규 공략하는 수 있는 기준들 잡아드렸죠. 그래서 어느 구간대 이탈 시에는 남은 전량 매도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돌파로 절반 익절 이후에 남은 절반은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까지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N밴드 방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혼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N밴드방 무료 교육방 안에서 하나하나 꾸준하게 다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나오고 있죠. 이 QR코드의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만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종목 정도 더 볼까요? 다음 종목 보면 이번에도 수렴 돌파 패턴입니다. 자, 3월 26일 날 함께 공략했던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이 효성중공업 정말 추억의 종목이죠. 자, 이 당시 때 공략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황제주로 등극할 거다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40만 원대 위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100만 원을 돌파할까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저는 함께 생방송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 자, 공략하고 나서 이 공략했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검정색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이 검정색 하락 추세를 쭉 이어보면 수렴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렴 형태는 저점과 저점을 올리고 고점과 고점을 낮추기 때문에 대칭 삼각 패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에 해당을 했고요. 이 대칭 삼각 패턴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에도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상승 장악형을 통해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공략이 유효했던 겁니다. 자, 공략한 다음에 3월 26일 공략 이후에 6월 18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74.57% 수익권대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비중을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자, 188%라는 수익권대까지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고요. 공략한 다음에 꾸준하게 홀딩 말씀을 N밴드방에서 올려드리면서 그 결과 황제주를 함께 만들어냈죠. 자,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자,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등대 기법만 제대로만 알고 계셨어도 이런 황제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 함께 더 챙겨볼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딱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했던 종목입니다. 자, 바로 태웅이죠. 4월 11일 날 공략한
태웅입니다. 자, 이 태웅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맞춘다 하락 추세. 이 수렴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이었습니다. 이 대칭 삼각 패턴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했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이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통해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했었죠. 공략한 이후에 자, 4월 11일부터 6월 10일 딱 2달 만에 61%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제가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무려 189.49%라는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에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등대 기법과 캔들의 원리만 제대로만 알고 계셔도 이러한 100%가 넘어간 종목들을 어렵지 않게 잡아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요, 달리는 말에 탑승하려면 너무나 위험해요. 물론 탑승의 수익률 잘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아직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았다. 혹은 나는 좀 더 쉽게 매매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달리는 말에 탑승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달리기 전에 미리 탑승을 하게 되면 더욱더 안정적이고 이런 큰 수익률,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달리기 전에 탑승하는 기법들, 자, 등대 기법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함께 달리기 전에 미리미리 탑승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큰 화면을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 체크해 보고요. 조금 있다가 공략주와 등대 종목, 히든 종목을 통해서 함께 종목들 공략해 나가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공략주를 함께 공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의 공략주 OCI 홀딩스죠. 자, 이 OCI 홀딩스, 이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OCI와 OCI 홀딩스 주가의 흐름이 정반대예요. 그만큼 OCI 홀딩스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이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R200 산단 정책 그리고 에너지 믹스 정책 모두 다 이재명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들이죠. R200 산단 정책은요. 어떤 정책이냐면 R200 캠페인에서 나왔습니다. R200이라 하면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쓰이는 전력들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100% 다 충당을 하게 됐을 때에 이 R200 캠페인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에 해당이 되고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바로 이재명 행정부의 정책이죠. 자, 이 R200 산단 정책, 이 R200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들은 규제를 제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믹스 정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정책을 결합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책들의 정확하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OCI 홀딩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의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회사 분양 매출 또한 본격적으로 25년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회복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PBR의 0.45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서서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OCI 홀딩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바닥을 만들어줬고요. 이 바닥을 만들어줄 때에도 이중 바닥을
형성해줬죠. 이중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이 중요 라인대,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넥라인을 돌파했죠. 그 이후에는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승이 오늘 나와줬죠. 그래서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을 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 돌파했을 때에도 우리가 샛별형의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봉이 나와줬고 다음 캔들이 음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 이후에 갭을 어느 정도 도지형으로 만들어주는 캔들. 그리고 이 오늘의 양봉이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돌파했기 때문에 샛별형 캔들로서 해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세 강화 돌파 패턴과 샛별형 캔들로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의 앞으로 상승 흐름, 충분히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는 97,000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6천 원 기준 잡고 우리가 좀 더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드디어 왔습니다. 핵심 종목인데 바로 등대 종목이죠. 이 등대 종목 시간, 지난주에 공략했던 등대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의 경우에는 한 1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었는데 오늘의 등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 종목은요. S-T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은 함께하는 교육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고 들어오시면 바로 올려져 있을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 공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랭식 열 교환기가 이제 시장에 지배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랭식 열 교환기가 왜 중요하냐?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증가를 통해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의 급증을 통해서 증가를 통해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수주가 다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랭식 열 교환기의 수요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요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수소 플랜트 사업, 탄소 중립화 이 정책에 따른 수요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방산 프로젝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수주가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전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적은 실적대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대로 꾸준하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정말 강력하게 모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과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등대 캔들을 동반하면서 강력한 슈팅 흐름을 발생을 시켜줬죠. 자, 저점과 저점 올리고 고점 낮추는 이 하락 추세. 자, 보시면 단기간에 수렴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상단선을 돌파를 했는데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돌파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로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에너지를 충분히 모아가기 전에도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시그널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의 강한 수렴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 랠리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 49,000원 이하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54,000원, 손절가는 43,500원 기준 잡고 이 등대 종목은 함께한 무료 교육방 입장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입장하는 방법 우리가 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12시에서 1시에 이용철의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월요일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캔들에 대한 구성 원리, 핵심 원리와 등대 기법을 결합한 종목 기법 함께 알아보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4시에 애프터 마켓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업종, 당일날 강했던 종목들, 업종들에 대한 타점들 다시 한번 잡아보고 등대 기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략주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22시 마켓 위너 시간에 우리가 종목 월드컵 16강을 진행을 통해서 이 종목들 언제 공략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종 우승 종목까지 선정한 시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좀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보강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수렴 돌파 패턴 제가 말씀 못 드린 종목이 있는데 바로 APR입니다. APR의 경우에는 4월 16일 날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죠. 공략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와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이 수렴 대칭 삼각 패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의 고가를 돌파했는데 그냥 돌파하면 안 되죠. 수렴하고 나서 그냥 돌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 장악형을 통해서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의미가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동반해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략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었고 공략한 다음에 5월 27일 날 75%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고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139%라는 상승 흐름을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승 흐름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그리고 종목들은 항상 급등했을 때 따라타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달리는 말이 아닌 달리기 전에 안전하게 탑승해야 이런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11시에 이런 상승 흐름들을 강력할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교육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